차별하는 부모, 상처받은 자식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유명한 드라마예요. 응답하라 1988 기억나세요? 자, 이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. 자, 덕선이가 둘째잖아요. 덕선이가 말합니다. 왜 나만 덕선이야? 언니와 동생의 이름은 보라, 노을이에요. 그런데 둘째만 촌스러운 이름 덕선입니다. 덕선이는 수시로 엄마한테 항의합니다. 왜 나만 계란 프라이 안 해줘? 통닭도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.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한테 주고 나는 날개만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. 둘째가 절규합니다.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 둘째인 분 계십니까? 둘째들이 중간에 꽉 껴서 차별도 좀 당하고 서러움도 좀 많이 겪는데요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의 라이벌의 관계. 자, 우린 선택하지 않았어요. 태어나 보니까 이 집에 태어났어요. 태어나 보니까 내 언니고 오빠래. 내 형이래. 태어나서 나는 나 혼자 사랑받기를 바랬어요.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또 자꾸 내 동생을 낳네. 그리고 "너네 사이좋게 지내야 돼. 너네는 혈육이야." 자꾸 가족임을 강조하네. 사실 이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형제들이 멀어졌다면 이유가 있습니다. 형제 갈등이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그 유형 중에서 첫 번째, 어릴 때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. 어릴 때 너무 큰 상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갈등의 소가 어렵다.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자, 고민 상담 하나 우리 같이 한번 다루어 볼게요. 다른 집 형제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는 남보다 못합니다. 명절과 부모님 생신 때만 마주치는데 그것마저 불편합니다. 기질이 정반대인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안 친했습니다. 형보다 제가 성격도 좋고 활발해서 부모님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아유, 보세요. 이유가 있잖아요. 형은 저에게 무관심과 폭력으로 복수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제 편에서 형을 야단치면 형은 반드시 저에게 복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멀어졌습니다.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. 또 다른 집 형제 사연 한번 볼까요? 형제 사이가 나쁘니까 가끔 가족들이 모여도 배우자들도 아이들도 어색하고 불편해서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. 부모님은 저희를 볼 때마다 잘 지내라, 잘 지내라 하시는데 부담스러워서 부모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셨어요.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?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다 보니 같은 학교,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. 부모님은 늘 저와 언니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했습니다. 늘 언니보다 성적에서 밀렸던 저는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언니를 미워하게 됐어요. 언니를 미워하는 것으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던 것 같아요. 라고 하셨습니다. 자, 보세요, 여러분. 형제자매의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릴 때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에 형제자매의 갈등이 촉발된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비슷한 또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몰라서 하는 실수가 형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. 나와 형제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. 지금이라도 우리 형제자매가 잘 지내고 싶다면 우리가 갈등하게 된 원인과 뿌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비슷한 또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거 아십니까? 왜냐하면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했어도 차별당했다고 상처받는 자녀가 있고요. 그 자녀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자,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은 유독 차별받는다고 느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부모님들은 저에게 주장했습니다. 공평하게 대했어요. 저희는 억울해요. 그런데 아이들은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. 저는 상처받았어요. 상처받았다고요. 부모님이 차별했다고요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자, 유명한 드라마예요. 응답하라 1988 기억나세요? 자, 이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. 자, 덕선이가 둘째잖아요. 덕선이가 말합니다. 왜 나만 덕선이야? 언니와 동생의 이름은 보라, 노을이에요. 그런데 둘째만 촌스러운 이름 덕선입니다. 덕선이는 수시로 엄마한테 항의합니다. 왜 나만 계란 프라이 안 해줘? 통닭도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.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한테 주고 나는 날개만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.
둘째가 절규합니다.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 둘째인 분 계십니까? 둘째들이 중간에 꽉 껴서 차별도 좀 당하고 서러움도 좀 많이 겪는데요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항이보다 절규에 가깝지요. 한국에는 한 맺힌 둘째들 덕선이가 꽤 많습니다. 한 맺힌 둘째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어릴 때 섭섭하셨어요? 중간에 끼어서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나름의 상처가 많더라고요. 첫째와 막내는 중간에 끼어 있는 둘째의 아픔을 좀 들어주고 이해해 줄 필요도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아픔만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소외된 형제의 마음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모르거나 외면하거나. 동생들 챙기느라 고생한 첫째들도 있고 딸 많은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받은 사랑보다 부담이 더 컸던 아들도 있고 또 헌옷, 헌책만 물려받으면서 자란 막내들도 있지요.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또래 형제들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. 자, 아들과 딸은 성별이 다르고 첫째, 둘째, 셋째는 뭐가 달라요? 나이가 다릅니다. 부모가 그 차이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구별해서 대하다 보니 차별받고 소외되는 아이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. 예민할수록 상처를 당연히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한 것 같나요? 그러면 아이가 떡 하나 더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유심한 관심을 좀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로운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그래야 형제들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. 아이들마다 느끼는 차별은 천차만별입니다. 부모의 차별 그 자체보다 아이가 느끼는 뭐가 중요하다? 아이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기억하십시오. 야,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? 공평하게 했다니까? 형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너만 맨날 차별받았다고 이 난리야? 이렇게 또 야단치기도 합니다. 차별받은 애는요, 상처받았다잖아요. 그래서 하소연하는데 그 하소연한 거 가지고 또 더 야단치는 부모님들 계세요. 예, 이런 말은 안 해야 돼요.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받았다고, 차별받았다고 괴로워하는 아이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부모님의 이런 방식이 잘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을 더 멀어지는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형제 자매의 거리가 멀어진 데에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영향을 끼친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내 형제 자매 잘못만은 아닙니다. 부모의 실수였다면 우리 형제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좀 꺼내 보셔도 좋습니다. 뒤늦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형제도 많으니까요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는 나를 기준으로 그래, 우리 집 얘기 같아. 그래, 우리 언니랑 내 얘기인 것 같아. 우리 오빠랑 내 얘기네.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좀 계셨을 거예요.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돼요?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실수 되풀이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네. 우리 부모님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줬던 상처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